어르신들 거울을 보며 손등이나 얼굴에 하나둘 늘어가는 검버섯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신 적 있으신가요? 차를 한 잔 마시려 찻잔을 들 때마다 문득 보이는 손등의 흔적에 세월의 무게를 느끼곤 하시죠. 저 또한 손주가 제 손을 잡을 때마다 그 반점 때문에 마음 한편이 쓰라렸던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흔적이 우리 마음까지 무겁게 할 필요는 없지요. 오늘은 그 작은 반점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 부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제 50년 의학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하게 나눠드릴게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비싼 화장품이나 복잡한 시술 없이도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되살릴 비법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85세 현역 의사 박진수입니다. 지난 50년간 3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만나며 특히 중장년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왔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로 시작해 노인 건강 전반을 연구하며 깨달은 것은 우리 몸은 작은 정성에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검버섯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신감과 삶의 기쁨에도 영향을 미치지요. 그래서 오늘 어르신들이 거울을 볼 때 다시 환하게 미소 지을 수 있도록 과학적이면서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제 환자 중 78세이신 영숙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영숙 어르신은 손등에 검버섯이 많아지면서 손주와 손잡는 것조차 점점 어색해졌다고 하셨어요. 손주가 할머니, 손에 이거 뭐예요? 라고 물을 때면 마음이 쿡 찔리는 것 같았다고요. 어르신은 손을 숨기기 시작했고 가족 모임에서도 예전처럼 밝게 웃지 못하셨죠. 저는 어르신께 약이나 시술 대신 집에 있는 바나나와 사과 식초로 만든 천연팩을 권해드렸습니다. 3주 만에 어르신께서 진료실에 오셔서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이제 손주가 제 손을 꼭 잡고 놓질 않아요. 피부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웃음, 그 자신감이 제게도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도 그런 변화를 꿈꾸시죠. 검버섯은 단순히 피부 위에 생긴 반점이 아니라 우리의 추억과 삶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이 우리의 자신감을 가릴 필요는 없어요. 오늘 이 글에서 저는 검버섯이 생기는 이유부터 천연 재료로 피부를 되살리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릴게요. 약 없이, 고통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한 이 작은 습관이 어르신들의 피부와 마음을 어떻게 바꿀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글이 어르신들께 도움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나 자매, 어머님께도 이 비법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도 건강하고 맑은 피부를 되찾을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이제 함께 검버섯을 부드럽게 지워내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첫째, 검버섯은 도대체 왜 생길까요? 어르신들, 손등이나 얼굴에 생긴 검버섯을 보며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검버섯은 단순한 피부 반점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시간이 남긴 흔적입니다. 하지만 그 흔적이 우리의 자신감을 가릴 필요는 없지요. 오늘은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하나씩 풀어보며 어르신들이 피부를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볼게요.
제 50년 의학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의학 용어는 빼고 따뜻하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검버섯은 의학적으로 지루성 각화증이나 노인성 색소반점이라고 불러요. 주로 50세가 넘으시면서 손 등 얼굴, 팔뚝같이 햇빛이 자주 닿는 곳에 나타나죠. 제 환자이신 72세 민준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민준 어르신은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손등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거울 볼 때마다 이 반점들 때문에 늙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손에 점이 많아요 라고 할 때면 마음이 좀 무거워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검버섯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검버섯은 왜 생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자외선입니다.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 속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과도하게 만들어져요. 이 멜라닌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검버섯으로 나타나는 거죠. 젊었을 때는 피부가 빠르게 재생되어 이런 색소가 쌓이지 않지만 나이가 들며 피부 재생력이 떨어지면서 반점이 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검버섯을 경험한다고 해요. 저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뵙다 보니 햇빛 아래에서 오래 일하셨던 농부님들이나 젊을 때 야외 활동을 즐기셨던 분들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는 걸 보았습니다. 자외선 외에도 노화 자체가 큰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 피부 세포가 새로워지는 속도가 느려지고 피부가 얇아지면서 색소가 더 잘 보이게 되죠. 현미경으로 젊은 피부와 나이 든 피부를 비교해 보면 젊은 피부는 세포가 촘촘하고 탄력이 있지만 나이 든 피부는 세포층이 얇고 재생이 더딥니다. 이 차이가 검버섯을 더 쉽게 만들죠. 또 폐경이나 호르몬 변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분들 중 폐경 이후 피부톤이 변하거나 반점이 늘었다고 느끼신 분들,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죠? 유전도 빼놓을 수 없어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검버섯이 많으셨다면 유전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검버섯은 대개 무해하지만 피부암과 혼동될 수 있어요. 제 환자 중 68세 서연 어르신은 얼굴에 생긴 반점이 점점 커지자 덜컥 겁이 나셨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진찰 결과 일반적인 검버섯이었지만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반점의 모양이 비대칭이거나 색이 여러 가지로 고르지 않고 크기가 6개월 안에 눈에 띄게 빠르게 변한다면 꼭 피부과를 방문하세요. 검버섯은 대개 균일한 갈색이나 검은색이고 모양이 일정한 편이지만 의심스러운 변화가 있다면 전문의의 진찰이 필수입니다. 서연 어르신은 제 조언을 듣고 안심하시며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기 시작하셨어요. 민준 어르신도 비슷한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외출 시 모자를 쓰는 간단한 습관을 제안드렸죠. 2개월 뒤 어르신이 오셔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새로운 반점이 덜 생기는 것 같아요. 손주들이 제 손을 예쁘다고 하네요. 그 작은 변화가 어르신의 미소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어르신들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검버섯이 생기는 걸 크게 줄일 수 있죠. SPF
30 이상의 선크림을 아침마다 얼굴, 손 등 목에 꼼꼼히 발라보세요. 비 오는 날에도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 닿으니 잊지 마세요. 그리고 외출할 때 책 넓은 모자나 양산을 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어르신들의 피부를 지켜줄 거예요. 둘째, 부엌에 숨겨진 보물. 바나나의 비밀 어르신들. 바나나라고 하면 달콤한 간식이나 아침에 간편히 먹는 과일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이 흔한 바나나가 검버섯을 관리하는데 놀라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처음엔 저도 의아했어요. 하지만 50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건 자연이 주는 선물은 때론 비싼 화장품보다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제 환자이신 70세 경희 어르신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경희 어르신은 손등과 얼굴의 검버섯 때문에 가족 모임에서 사진 찍는 걸 꺼리셨죠. 손주들이 할머니, 이 반점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살짝 민망하셨다고요. 저는 어르신께 바나나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피부에 놀라운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바나나 팩을 권해 드렸죠. 먼저 바나나의 비밀부터 알아볼까요? 바나나는 그야말로 비타민의 보물 창고예요. 비타민 A, B6 등 C가 풍부하게 들어있고 도파민과 카테코라민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가득하죠. 이 성분들이 검버섯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2019년 일본 피부과학회 연구를 보면 바나나의 항산화 성분이 멜라닌의 과다 생성을 억제한다고 해요. 멜라닌 기억나시죠? 자외선 때문에 피부에 쌓여 검버섯을 만드는 바로 그 색소 말이에요. 바나나의 항산화제가 이 멜라닌을 조절해 피부톤을 밝고 고르게 만들어줍니다. 또 비타민 C와 E는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손상된 세포가 새로워지도록 돕죠. 이건 마치 피부에 영양 가득한 보약을 주는 것과 같아요. 특히 잘 익은 노란 바나나가 효과적입니다. 노랗고 부드러운 바나나는 효소와 영양소가 활성화되어 있어 보습과 세포 재생 효과가 뛰어납니다. 반면 덜 익은 초록색 바나나는 효과가 덜해요. 제 환자 중 75세 은정 어르신은 처음에 덜 익은 바나나로 팩을 만드셨다가 별 효과 없네 라며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렸죠. 어르신, 꼭 노랗게 잘 익은 바나나로 해보세요. 그 뒤로 어르신은 잘 익은 바나나를 사용하며 피부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바나나의 또 다른 매력은 보습 효과예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검버섯이 더 도드라져 보이죠. 바나나에는 천연보습 성분이 있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2020년 한국피부과학회 연구에서도 바나나 추출물이 피부 수분을 20% 이상 높인다고 나왔어요. 앞서 말씀드린 경희 어르신은 바나나 팩을 2주 동안 꾸준히 사용한 뒤 손등에 검버섯이 옅어진 걸 느끼셨어요. 어르신께서 진료실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원장님,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반점이 흐릿해졌어요. 손주들이 제 손을 보고 예쁘다고 하네요. 그 미소가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바나나만으로 모든 검버섯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꾸준함과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이제 바나나의 효과를 100% 끌어내는 간단한 피부 관리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셋째, 바나나 팩, 이렇게 만들어 사용하세요. 좋은 재료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바나나의 효과를 100% 끌어내는 아주 간단한 피부 관리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제 환자 75세 수진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수진 어르신은 손등의 검버섯 때문에 손주들과 카페에 갈 때마다 긴 소매 옷을 고집하셨어요. 원장님, 손이 부끄러워서 손주들 앞에서 커피잔도 제대로 못 들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바나나 팩을 권해드렸죠. 그런데 처음엔 어르신께서 바나나를 그냥 으깨서 바르셨다가 끈적거리고 효과도 없다며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말씀드렸죠. 어르신, 바나나 팩에는 작은 비법이 있답니다. 오늘 어르신들께 그 비법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준비물, 잘 익은 노란 바나나 반개, 꿀 한 숟갈. 꿀이 없으면 바나나만으로도 괜찮아요. 이 만드는 법, 노랗고 부드러운 바나나 반개를 포크로 으깨 부드러운 상태로 만드세요. 여기에 꿀 한 숟갈을 섞어주세요. 꿀은 천연 보습제이자 항균 효과가 있어 피부를 더욱 촉촉하고 깨끗하게 해줍니다. 사용법, 먼저 얼굴이나 손등을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가볍게 닦아주세요. 만들어둔 팩을 손가락이나 깨끗한 솔로 얇게 펴 바릅니다. 너무 두껍게 바르면 씻어내기 힘드니 주의하세요. 15분 정도 편안하게 기다리세요. TV를 보거나 차 한잔 마시며 여유를 즐겨보세요. 15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고 마지막에 찬물로 가볍게 헹궈주면 피부가 더 탱탱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비법 하나. 바나나 팩은 저녁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의 일부 성분은 햇빛에 노출되면 드물게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수진 어르신도 처음엔 낮에 팩을 했다가 피부가 살짝 붉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을 권해드렸더니 3주 만에 어르신께서 활짝 웃으며 오셨습니다. 원장님, 손등이 맑아졌어요. 손주들이 제 손 예쁘다고 하면서 같이 사진 찍자고 하네요. 혹시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팩에 오트밀 가루 한 숟갈을 섞어보세요. 오트밀이 피지를 잡아주어 피부를 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식초가 피부를 살린다. 사과식초의 놀라운 힘 어르신들, 부엌에 늘 있는 사과식초가 검버섯 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놀라우시죠? 저도 처음엔 식초가 피부에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어요. 하지만 5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건 자연의 재료가 때로는 값비싼 화장품보다 더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제 환자이신 70세 지혜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지혜 어르신은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의 검버섯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어요. 손주들한테 젊고 예쁜 할머니로 기억되고 싶거든요. 어르신은 비싼 시술 대신 간단한 방법을 찾고 계셨죠. 그래서 저는 사과 식초를 소개하며 어르신, 이건 부엌에서 찾을 수 있는 마법의 물약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과 식초가 피부에 왜 좋은 걸까요? 사과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아세트산은 피부의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검버섯은 피부 표면에 쌓인 각질과 색소 때문에 더 두드러져 보이죠. 아세트산이 이 묵은 각질을 제거하면서 피부결이 매끄러워지고 반점이 흐릿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2021년 서울대 피부과 연구에서도 사과식초가 피부의 pH 농도를 조절해 세포 재생을 촉진한다고 나왔습니다. 사과식초에
또 다른 비밀은 폴리페놀입니다.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피부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외부 자극에 약해지는데 사과 식초의 폴리페놀이 마치 피부에 튼튼한 방패를 씌워주는 것과 같아요. 지혜 어르신은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해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2주 뒤 어르신께서 진료실에 오셔서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죠. 원장님, 피부가 매끄러워졌어요. 손주들이 제 얼굴 보고 할머니, 요즘 예뻐지셨어요 라고 하네요. 그 변화는 단순히 피부만이 아니었어요. 어르신의 미소와 자신감이 돌아왔고 손주들과 더 자주 사진을 찍게 되셨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사과 식초는 강한 산성 성분이라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사용해야 하고 민감성 피부라면 꼭 패치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팔 안쪽에 희석한 용액을 살짝 발라 하루 정도 지켜보는 것이죠. 올바른 방법만 따른다면 사과 식초는 화학 각질 제거제보다 훨씬 부드럽고 안전하게 피부를 관리하는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5째, 사과 식초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비법. 이 강력한 천연 재료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저도 처음 사과 식초를 피부에 써봤을 때 희석하지 않고 발랐다가 따끔거리는 경험을 했답니다. 오늘은 사과 식초를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제 환자 82세 철민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철민 어르신은 얼굴의 검버섯 때문에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할 때마다 카메라를 피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사과 식초 사용법을 꼼꼼히 알려드렸죠. 그런데 어르신은 처음에 원액을 그대로 바르셨다가 피부가 붉어지고 따끔거렸다며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사과 식초는 좋은 친구지만 너무 진하게 만나면 서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어르신들께 그 부드러운 만남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황금 비율로 희석하기. 사과 식초 1숟갈에 물 2숟갈을 섞어 희석하세요. 이 비율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분적으로 사용하기. 희석한 용액을 깨끗한 면봉에 묻혀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만 살짝 톡톡 두드리듯 발라주세요. 얼굴 전체에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은 짧게, 나분만 5분 정도 기다린 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너무 오래 두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사용하기. 사과 식초는 피부를 일시적으로 민감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저녁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습은 필수. 사용한 다음 날 아침에는 꼭 보습제를 꼼꼼히 발라주세요. 보습제가 피부를 진정시키고 각질 제거 효과를 더 오래 유지해줍니다.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물의 비율을 3숟갈, 4숟갈로 늘려 더욱 묽게 시작해보세요. 철민 어르신도 올바른 사용법을 따른 뒤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어요. 4주 뒤 어르신께서 진료실에 오셔서 웃으며 말씀하셨죠. 원장님, 얼굴 반점이 흐려졌어요. 손주들이 영상 통화할 때 할아버지 젊어지셨어요 라고 하네요. 그 작은 노력이 어르신의 자신감을 되찾아 준 것입니다. 6째, 효과 2배. 바나나와 사과 식초, 특급 천연팩 만들기. 이제 바나나와 사과 식초, 이 2가지 좋은 재료를 한데
모아 효과를 극대화하는 천연팩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팩은 제 50년 의학 경험과 수많은 환자분들의 성공 사례에서 나온 최고의 비법입니다. 제 환자 79세 선자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선자 어르신은 손등의 검버섯 때문에 가족 모임에서 손을 자꾸 숨기셨어요. 저는 어르신께 이 천연팩을 권해드렸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 뒤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비싼 크림보다 이 팩이 훨씬 나아요. 손등이 환해졌어요. 천연팩 만드는 법 정말 간단해요. 재료: 잘 익은 바나나 반 개, 사과 식초 한 숟갈, 꿀 한 숟갈. 만드는 법: 노랗고 부드러운 바나나 반 개를 포크로 잘 으깨세요. 여기에 사과 식초 한 숟갈과 꿀 한 숟갈을 넣어 부드러운 상태가 될 때까지 잘 섞어주세요. 사용법: 깨끗하게 씻은 얼굴이나 손등에 얇고 고르게 펴 바르세요. 15분 동안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 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고 찬물로 마무리하세요. 이 팩은 일주일에 2, 3회 저녁 시간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선자 어르신은 이 팩을 꾸준히 사용하시고 손주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제 손 당당히 내밀어요 하고 웃으셨어요. 지성 피부라면 여기에 녹차 가루 한 꼬집을, 건성 피부라면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을 추가하는 식으로 응용할 수도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함이라는 가장 중요한 마법 어르신들. 이 좋은 천연팩도 진짜 마법은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단 며칠 만에 기적을 만들진 않지만 몇 주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가 서서히 빛을 되찾을 거예요. 제 환자 77세 혜정 어르신은 처음엔 이런 게 시간 낭비 아니에요? 라며 반신반의하셨죠. 저는 어르신 딱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개월 뒤 어르신은 피부가 10년은 젊어진 느낌이에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팩의 효과를 오래 유지하고 피부를 더 건강하게 지키려면 몇 가지 생활 습관을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매일 바르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검버섯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 하루 8잔 마시기. 수분은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노폐물을 배출해 줍니다. 비타민C 챙겨 먹기. 키위, 오렌지, 브로콜리, 딸기 같은 음식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톤을 밝게 해줍니다. 냉장고 문이나 욕실 거울에 월, 수, 금 천연팩. 매일 아침 선크림처럼 메모를 붙여보세요. 5분의 작은 습관이 5년 뒤, 10년 뒤에 피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빛나는 날들을 응원하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검버섯이라는 작은 흔적이 우리 마음에 남긴 무게를 덜어내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이지만 그 세월의 흔적 앞에서 작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나를 위한 작은 정성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엌에 있는 바나나 한 조각, 식초 한 방울이 어르신들의 미소와 자신감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피부를 돌보는 시간은 단순히 예뻐지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 배운 방법 중 마음에 드는 것 하나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아래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어르신들의 소중한 경험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될 유익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테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와 오래도록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 저녁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피부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이렇게 속삭여주세요. 그동안 애썼다. 앞으로도 빛나자. 어르신들의 모든 날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